자, 탄력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유의 가격 탄력성, 수유의 교차 탄력성을 연결한 문제를 우리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이 수유의 가격 탄력성인데, 자, 여러분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뭘로 가냐면 분모로 가죠. 자, 여러분 거기 수식 보시면은 이 자극을 주는 가격은 분모로 가고,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은 뭘로 가죠? 분자로 가요. 그래서 이 가격의 변화율,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 수익 가격 탄력성인데, 수익 가격 탄력성 요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인데,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수위 법칙이 역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선 요 수식은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되겠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수익 가격 탄력성, 수익 소득 탄력성 요 이용한 계산 문제가 작년에 출제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격 탄력성은 항상 뭐를 기준하죠? 우리는 1을 기준. 1일 때를 뭐라고 하냐? 단위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단위 탄력적. 단위 탄력적이죠. 이것은 우리가 1일 때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가격 탄력성이 뭐 사이일 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클 때. 근데 자, 1보다 클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이죠. 자, 요 값이 1보다 크거든요. 이 값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1보다 클 때는 분자가 분모보다 커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올 때 보면요, 요걸 묻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뭐보다? 가격의 변화율보다 크다 하면은 뭐가 돼? 여기 크면은 탄력적이고, 반대로 뭐가 크면? 이 가격의 변화율이 크면은 뭐가 나오죠?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비탄력적이죠. 자, 요 지문이 가끔 시험에 우선 출제하고, 수익 가격 탄력성 0이다. 우리 균형 가격 할 때 보면은 비탄력적 앞에 뭐를 붙여주면 되냐면은 완전자를 붙이면 되겠죠. 완전. 완전. 비탄력적인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데 수요량은 뭐가 됐죠? 고정돼 있다. 꼭 기억해야겠죠. 수요량은 고정됐고 수익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때를 우리는 수직선의 형태가 된다. 자, 그리고 또 수익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인 무한대일 때는 또 앞에 뭐를 붙이냐면은 완전자를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수요 곡선은 뭐가 되죠? 수평선. 그래서 여러분이 수평선이 된다는 거. 자,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 그것만 잘 우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으로 갑니다.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이번은 자극을 주는 게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죠. 자,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또 이 자극을 주는 소득이 뭘로 가냐면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의 변화율.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거기에 보시면은 정상제, 열등제가 나오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을 전문용어로 정상제라고 해요. 정상제. 이 정상제는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근데 또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수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뭐죠? 열등제요.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점점 뭐가 돼? 쌀에 대한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요. 소득이 증가하면요. 쌀에 대한 소비는 줄어드는데 육류 소비가 늘어나요. 그럼 쌀은 열등제라면 육류는 정상제가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니까 뭐가 되죠? 반대로 변동하면은 마이너스. 0보다 작다.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증가해도 수요량 변화가 없는 이 상품을 우리는 중간제. 뭐 소금, 간장 등의 중간제.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나오면은 정상제, 열등제를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수요에 교차 탄력성이 또 나오죠. 교차가 나오면 상품이 몇 개? 2개. 교차가 나오면 상품이 꼭 2개 나와야 돼요. 교차로 자동차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상품이 2개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X 상품, Y 상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커피, 홍차 하여튼 이렇게 상품이 2개 나와야 돼.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Y 상품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X 상품의 수요량 변화율이죠. 자, 여기서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 가격이 오르면은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감소하는데 대체 관계에 있는 홍차 수요는 어떻게 돼? 증가를 해요. 홍차 수요는 증가죠.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0보다 크다. 같은 방향. 이때는 커피, 홍차의 관계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두 상품이 어떻게 돼요? 효용이 비슷해서 어느 것을 이용해도 관계가 없는 상품이 대체제입니다.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수의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커피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뭐 한다? 줄어들죠. 화살표가 반대로 변동하면 뭐다? 마이너스. 0보다 작죠. 이때 커피 프림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 보완제. 보완제 관계. 자, 그리고 커피 가격이 올라도 자동차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이때 커피와 자동차는 각각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적인 상품. 그래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 나오면 대체제, 보완제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작년 시험에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출제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 시험은 소득과 교차가 나왔는데 한번 문제 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박스 안에 다세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 0점. 자, 문제 보면 0.6이죠. 자, 소득의 변화율.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 수요량의 변화율이 주어졌어요. 이 값이 지금 0.6으로 주어졌어요. 0.6. 자, 그리고 가구 소득이 10%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했다. 자, 교차 탄력성이 나오는데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 수요량 변화율인데 결론은 다세대 주택 수요는 우리가 8% 뭐였냐면 증가. 결론은 요거죠. 다세대 주택 수요는 결론적으로 8% 증가를 했는데 가구 소득은 10% 증가했고 아파트 가격은 몇 프로? 5% 상승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게 8% 증가했어요. 자, 0보다 크면 수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재. 정상재일 때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 그럼 다세대 주택 수요는 몇 프로? 0.6에 10%를 곱해줬더니 다세대 주택 수요는 몇 프로 증가했다? 6% 증가했어요. 6% 증가인데 결론적으로 8% 증가를 하려니까 여기서 몇 프로 증가해야 돼요? 2%가 증가를 해야 돼요. 2% 증가, 6% 증가해서 합쳐서 몇 프로? 8%가 증가. 그러면 얼마 나오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값. 플러스 값이고 5분의 2니까 0.4. 수의 교차 탄력성은 0.4. 4번 정답. 이렇게 두 수식을 이용한 문제가 요즘 계속 출제가 되는데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용하는 문제도 또 출제를 하죠. 그래서 한번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자, 공급량으로 갑니다. 올해 또 중요한 용어인데,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와 똑같죠.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자,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의 변화고 가격은 변화가 없다. 자, 이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뭐죠? 불변.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자, 가격이 변했을 때 또 동일한 우리는 또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상에서 이동한다. 상.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면 이것을 공급량의 변화. 그래서 항상 가격이 변할 때는 요 상이 꼭 나오거든요. 이때를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우선 가격 이외에 다른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해요.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에 다른 공급의 결정 요인이 변하죠. 뭐 여러분 기술이라든지 건축 자재의 가격 이런 요인이 변했을 경우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인데 그 공급의 변화 요인이 많죠. 여러분 뭐 기술이라든지 건축 원자재의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 이건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고 이 이외에도 뭐 여러분 세금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대체재, 보완재 가격, 공급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또 주택 건설 업체의 수라든지 여러 변화 요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변화 요인들을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가격만 잘 구분하고 이외의 요인이 어떤 요인이냐 이걸 지문상에 보면서 늘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증가 요인 모두 몇 개인가? 자, 주택 건설 업체의 수가 증가하면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증가가 되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가 돼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로 인해서 분양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예상의 동그라미. 예상이 되면 현재는 뭐다? 싸죠. 현재 싸니까 건설업체는 분양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을 해야 돼.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공급은 뭐다? 감소합니다. 감소. 자,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에 따르는 원가가 절감되면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은 토지 매입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공급의 증가 요인이 돼요. 그래서 공급의 증가는 3개, 공급의 감소는 몇 개? 2개.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이죠. 오른 것은 아파트 가격 하락의 예상, 또 예상의 동그라미, 또 예상이 떴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가 돼? 현재는 비싸죠? 현재 비싸니까 어떻게 돼? 건설업체는 현재 시점 공급을 증가시켜. 떨어지면 공급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현재 비싸니까 현재 시점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2번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은 아파트 생산비가 뭔다?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우측이 아니라 뭐다? 좌측 또는 좌상향, 좌측으로 이동 아니면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3번 대체지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자, 여러분 또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서 대체지인 단독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또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건설업체는 가격이 하락하니까 단독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줄이죠. 무슨 법칙? 공급의 법칙.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알지? 상승?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공급은 뭐한다? 증가시키고. 그러면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공급은 뭐한다? 감소시키죠. 이렇게 화살표가 대체질 때는 반대로 변동합니다. 반대로. 아파트 공급은 감소하니까 공급 곡선은 좌측,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이 얘기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이제 좌상향이 뭐죠? 요거죠. 요게 좌상향으로 이동하는 게 공급의 감소고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증가죠.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째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 하락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뭐죠? 우하향으로 이동하고 5번째 기준금리 하락은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가 아니라 뭐다?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뭘로? 우하향으로 이동. 공급의 증가니까 우하향으로 이동. 공급의 증가입니다. 자, 3번.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이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중형인데 기억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요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여러분 탄력적은 두 가지. 우선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탄력적. 또 대체제가 비교적 더 많다. 탄력적.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 그럼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비교적 적다. 그래서 기억 어떻게 돼요? 맞는지 뭐.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죠. 자,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면은 가격은 상승을 해요. 얼마만큼 오르냐? 비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상승하고 거래량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약간 감소해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가격은 약간 상승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어요. 이 얘기죠. 그럼 A보다 B, 여기는 뭐죠? A가 가격 변화폭이 뭐보다 크다? B보다 가격 변화폭이 크죠. 니은은 틀린지는. 디귿,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경우에 A는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약간 증가하지만 B는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많이 증가한다. 탄력적이 많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틀린 질문.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A, B 수요량 모두 감소하죠. 자, A든 B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우하향한다는 것은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의 법칙이 성립하죠.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요. 그럼 수의 법칙은 뭐죠? 가격이 오르면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안 사죠. 수요량을 이전보다 줄이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가 반대로 변동하는 역관계, 마이너스 관계가 수의 법칙.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네 번째 맞는 질문. 그래서 두 개 맞죠? 기역과 네 번째 니을 두 개가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균형 가격 결정인데, 자, 여러분 균형 가격은 뭐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고 이론도 낼 수 있는데 우선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뭐가 발생하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때 균형이 나오면 항상, 자, 이때를 뭐죠? 균형 거래량.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같다. 여러분 계산 문제를 풀려면 꼭 요걸 풀어야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항상 뭐다? 같다.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놓고 계산 문제를 풀면 되고, 이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지만 또 이론적으로도 시험 지문에 요즘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신축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이 뭐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단기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되죠? 수직선. 자, 이 신축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고정되었다. 공급이 이렇게 고정된 완전 우리가 비탄력적인데 수요의 증가로 뭐가 발생했다?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을 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가격이죠. 균형 가격인데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우리는 현재의 가격에서 뭐가 발생했다?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공급량이 10개다 치자. 그러면은 수요가 발생하니까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뭐는 가격은 상승하죠. 우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공급이 10개가 주어지면요. 수요량이 100개든 200개든 수요량은 많아도 관계없어. 거래는 몇 개밖에 안 돼? 10개밖에 안 돼. 균형 거래량은 불변. 1번이 정답인데 그럼 3번 균형 거래량 감소로 가면 안 돼요. 불변.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거래량은 변화가 없다.
나중에 시험 치다 보면 3번으로 답이 가르친 분이 많아요. 자, 2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 공급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좀 주였는데 1번, 3번 지문 올해도 중요해요. 1번, 3번 지문.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뭐다?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이 주어졌어요. 자, 지금 요 상태에서 뭐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얼마만큼 오르느냐? 비탄력적인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많이 상승하고요. 뭐는 탄력적은 약간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간 올라요. 자,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 이게 포인트죠. 뒤에 1번 맞는 지문. 2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특정 상품의 가격, 분모가 뭐다? 가격,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관련 상품의 수요량 변화. 분모, 가격, 분자, 수요량. 맞는 지문. 자, 3번은 요거죠. 3번 요 지문 봅니다.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뭘수록? 비탄력질수록 가격은 뭐다? 더 오른다. 요것도 맞는 지문. 그래서 항상 1번, 3번 지문을 잘 봐야 돼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탄력적인 경우보다 더 오릅니다.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뭐다? 수평선. 완전 탄력적은 수평선. 자, 이때 뭐가 되면은 우리가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불변이죠. 그래서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어요. 여러분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평선일 때는 균형 가격은 불변. 5번처럼 수직선이죠. 자,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주어졌다. 수요가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공급이 뭐 한다? 증가를 하면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직선, 이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나오면 고정되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직선 나오면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평선이 나오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림. 작년, 재작년 시험에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수요도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도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요,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나오는데 수요도 균형 상태에서, 여러분,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 여러분, 수요도 증가하면요, 균형 거래량도 뭐가 돼? 증가하고 공급도 거래량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면요, 균형 거래량은 항상 뭐 한다? 증가해. 이건 항상 증가해. 근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뭐에 따라서? 수요의 증가폭,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균형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걸 작년에 주의했어요. 재작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우리가 문제를 잘 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증가할 때 항상 기본적인 걸 알고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설명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 수평선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근데 수평선일 때 아까 뭐죠? 균형 가격은 불변이야. 수평선이면. 자,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일 때는, 그럼 수직선일 때는 수요든 공급 관계없어. 하여튼 수직선일 때는 균형 거래량은 불변. 1번, 2번 맞죠? 3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임대료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자, 이 임대료와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우리는 뭐가 되죠? 총 수입이 되겠죠. 그럼 임대료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죠?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은 가격 변화의 수량은 비탄력적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줄어들죠. 그럼 임대료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 임대료와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이 면적은 빗금칙 면적보다 크죠. 그래서 임대료가 오르면 총수입도 증가합니다. 자, 이게 3번 설명. 자, 4번. 수요가 증가할 때, 요 그림 보면 되겠네요. 요 그림.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은 약간 상승하고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덜 상승한다. 맞는 질문. 5번, 공급이 감소할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거래. 이거죠.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감소할 때 수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거래량은 약간 감소하죠. 더 감소가 아니죠. 덜을 뭘로 고쳐야 돼? 덜 감소 이렇게 고쳐야지. 5번 정답. 여러분 지금 문제 거기 또 4, 5번이죠. 앞에 2번 문제 1, 3번 또 뒤에 4, 5번, 3번에 그런 유형의 문제가 올해 시험에도 정답으로 물을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이쪽에서 정답 물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80% 이상이 틀린대요. 그래서 우선은 계산 문제는 둘째 치고 이론에서는 틀리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 안 풀 거잖아요. 탄력성은 짝수년도 26회, 28회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원래 30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 나오면은 그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해요. 자,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 작년에 경기 변동 하나, 거미집 하나인데 시험 문제는 올해는 어떻게 돼? 경기 변동, 거미집 묶어서 한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난이도도 낮게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작년 시험의 정답이 바로 주기와 진폭에서 정답 물었는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17년에서 18년,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는 약 8년에서 10년 정도 되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의 주기보다 약 몇 배? 2배 정도 길다. 작년 시험에는요, 동일한 주기로 출제했어. 주기가 동일하지 않죠? 그리고 진폭도 작년에 또 같이 물었잖아요. 일반 경기 변동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잖아요. 정점과 저점 사이 길이가 여기 바로 뭐가 돼?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호경기일 때 가격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불경기일 때는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가격 하락폭이 커서 더 커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뭐다? 크게 나타난다. 이걸 작년과 26회 두 번 정답으로 또 물었습니다. 진폭을 또 자주 묻죠. 보면은. 자, 주기의 순환 국면이 명백하거나 또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보다 타성 기간이 길어요. 타성 기간.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성 기간이 깁니다. 자, 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을 보면요. 한 나라 안에서 도시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도 다르고 또 한 도시 안에서 또 지역에 따라 경기 변동의 양상이 다릅니다. 자, 원래 핫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부동산 경기 보면요. 이제 전라남도 가면 광주가 있거든요. 광주광역시. 근데 거기가 부동산 가격이 그리 많이 안 오다가 최근 3년 사이에 2배 이상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도 오를 게 없는데 그래서 기아 자동차 말고 거기 자동차 또 뭐 만든다고 해서 오르는 건가? 인구는 별로 없는데 인구는 똑같은데 그 오르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나주 때문에 오르는가? 여러분 나주에 한국전력가 있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안 사요. 재미가 없대. 그러니까 어느 쪽에 차 몰고 광주 와서 살고 출퇴근. 나주 때문에 오르는가? 그래서 특이한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따라 또 대구 가면요. 또 다른 데는 안 올라. 대구는 수성구가 올라. 그 왜 이제 강남 8구냐 수성구가. 수성구 가면 공부 다 잘한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이상해. 그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대전도 요즘 많이 올랐다 하더라고요. 대전도. 이 지역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영 흐름 보니까 광역시 위주로 오르는 것 같아요. 광역시. 네. 광명은 왜 오를까요? 서울이니까. 옛날에 서울 편입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광명은 전화번호가 0이라서 오릅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공이 되는 거 여기 광명밖에 없어요. 그 원래 서울 편입시키려고 하다가 못 시킨 건데. 금천구에 빨리 편입됐어야 했는데. 자, 우선은 이 시험 지문을 보면요. 순환적 변동이 가끔 또 지문 속에 나오죠. 자, 여기가 뭐죠? 회복은 느리게 진행돼요. 회복 시장은 느리게 진행되고 정점을 통해서 후퇴는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죠. 자, 이러한 네 가지 순환 국면이 나타나는 이 변동이 무슨 변동이죠? 순환적인 경기 변동. 작년 시험에도 뭐가 출제했냐면은 상량시장에서 또 지문이 또 출제했죠. 26회도 마찬가지고. 자, 우선은 거기에 보시면은 자, 1번 문제 보시면서 18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을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 설명했다. 옳은 것은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요거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건 요거 느리죠. 느리고 반대로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빨라요.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실률은 증가하기도 한다. 2번 맞는 지문.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에 매도자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거래를 뭐죠? 뒤로 미루려는 반면 반대로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에서는 뭐
매도자가 중시. 매도자가 중시되는 것은 매도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뭐가 중시? 매수자. 그래서 매수에 중점을 두는 형상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선은 3번 틀렸고 4번 후퇴 국면은 하향시장 다음에 오는 게 아니죠. 상향시장 다음에 오는 국면이 후퇴.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래서 5번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게 회복 국면. 5번은 회복인데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증가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 우리가 자재 수요도 증가, 가격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는 국면이 무슨 국면? 회복 시장의 국면. 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뭐다? 비슷하면 기준 가격. 바닥에 있으면 뭐죠? 하한선. 상향 시장에서 26회 9회 출제했죠. 한 요거 6번 출제했습니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 여기 6번 출제. 자, 후퇴 시장에서는 또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정상에 있으면 상한선. 자, 하향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보다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 자, 이런 지문들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자, 2번 문제로 가면은 계절적 변동, 이 순환적 변동 이외에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에서 우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계절적 변동과 무작위적 변동이죠. 자,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 형상을 우리는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하죠. 무작위적.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해요. 자,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 또는 어떻게 돼요? 정쟁, 혁명, 폭동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고 또 1년을 단위로 했을 때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계절적 변동. 그래서 1번 정답이죠. 무작위적 변동이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형상을 말하죠. 건축 착공량, 부동산 거래량, 착공량은 공급 지표고 거래량은 수요 지표입니다.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하향시장 국면이 장기화되면은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의해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자, 회복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하강을 멈추고 뭐다? 상승하는 국면이 회복 시장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미집 이론을 가면은 자, 생산 기간이 오래 걸려요.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간이 뭐한 시기죠? 장기.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뭐가 되죠?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 작년에는 올해 넘어오니까 올해는 이상한데 양파도 문제고 배추도 문제다 하대요. 네?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공급의 시차로 해서 농축산물 시장이나 우리 건축물 시장에 나타난 이론이 바로 무슨 모형이죠? 거미집 이론이에요. 거미집 이론. 그래서 이 시차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 거미집 이론, 우리가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되는 용어가 수렴형. 요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의 그림을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자, 1번 문제 한번 갑니다. 20번. A 부동산 시장 한번 봅니다. 자, A 부동산 시장을 보면 3P는 500 마이너스 5 QD. QD는 뭐죠? 수요량이고 QS는 공급입니다. 300 플러스 6
QS다. 자, 양변을 P 앞에를요. 요 앞을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눠버리면 돼요. 나눠주니까 얼마? P 이꼬르는 3분의 500 마이너스 3분의 5 QD. 양변을 3으로 나눴고 여기서 양변을 뭘로 나눠? 5. P 이꼬르는 60 플러스 5분의 6 QS. 자, 여러분이 우리가 그림 한번 보시면요. P는 무슨 축? Y축. Q는 무슨 축? X축. 그래서 Y 이꼬르 A 플러스 BX. 이게 Y축, X축일 때 요 앞에 있는 게 뭐죠? 앞에 있는 게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그러면 요 기울기가 요거죠.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비교하니까 어디가 크다? 요게 커요. 기울기가 크다. 수요 곡선이 크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이렇게 나오지 뭐. 공급은 기울기가 작죠. 그럼 공급은 완만하니까 탄력적. 그래서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공탄발, 발산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불균형이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무슨 형태? 발산형이다. 발산형. 자, B는 어떻게 돼요? B 형태를 보면은 EQD, 이번은 EQD는 400 마이너스 3P고 또 3QS는 얼마? 100 플러스 4P. 양변을 또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또 2로 나누죠. 그럼 얼마? 200 마이너스 2분의 3P. 또 이 QS는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100 플러스 3분의 4P. 이번은 Q로 갔죠? 이때는 뭐냐?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어요.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 앞에 P 앞에 있는 요게 탄력성이야. 기울기와 탄력성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요게 뭐다? 탄력성. 자, 수위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뭐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는 얼마? 3분의 4. 어디가 크죠? 요게 크죠? 2분의 3. 수위의 가격 탄력성이 커요. 그러면 어떤 형태?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크잖아요. 뭐보다? 공급보다 크면 그림이 이런 형태가 돼. 자, 이 형태가 뭐죠?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무슨 형태? 수렴형, 수탄수. 자, 요 불균형이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 균형으로 가죠. 그래서 수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렴형. 기울기는 어디가 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면 수렴형.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기울기가 똑같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똑같으면은 순환형. 탄력성도 뭐다? 똑같겠죠. 이런 형태로 반복되는 건 순환형. 자, 이 내용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우리가 거미집이론, 경기변동 둘 다 출제했어요. 작년에 두 문제인데 올해는 요 두 개를 섞어서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 다 무슨 모형? 동태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미집이론, 경기변동. 자, 여기서 이제 난이도는 좀 쉬운 문제로 출제하고 또 부동산 시장의 특성, 기능, 효율적 시장, 여기서도 난이도는 좀 쉽게 출제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